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보세요. (10년) 이상 볼 것 아니면 10분도 그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라. 워런 버핏. 안녕하세요. 가치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치투자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요번 에피소드 팟캐스트를 워런 버핏 명언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단타나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워런 버핏 명언을 보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에피소드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 이게 영어로 하면 economic mode 아니면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이 economic mode에 대해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인수한다.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의 마지막 부분 이게 margin of safety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margin of safety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안전마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안전마진이란 뭘까요? 안전마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왜 안전마진 이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실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안전마진은 정의가 뭘까요? 안전마진이란 무엇일까요?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게 시계가 됐든지 가방이 됐든지 시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시계를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 시계가 팔리는 가격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한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계를 100만 원에 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에 팔 수 있고 그게 새 거고 그러면 그게 이 시계의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계의 내재 가치가 100만 원인데 만약에 백화점에서 갑자기 세일을 해서 이 시계가 6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가격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시계를 당연히 사야겠죠.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100만 원이고 지금 시장 가격이 60만 원에 팔리니까 사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1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100만 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장 가격 60만 원 그리고 내재 가치 100만 원 그 차액 그게 40만 원이잖아요. 그게 마진입니다. 안전 마진. 얼마나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느냐 그게 margin of safety,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 했을 때 주식의 내재 가치를 우선 계산을 하고 투자자로서 그리고 시장 가격은 주식 가격은 매일매일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5%도 올랐다 2% 내렸다 다시 2% 올랐다 시장 가격은 이 내재 가치와 별개로 시장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재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안전 마진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안전 마진의 정의입니다. 우선 이렇게 안전 마진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안전 마진이 높은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정마진을 우선 계산을 하려면 시장 가격이야 뭐 주식 가격이야 매일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뭐 계산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시장 가격 보면 되는 거고. 내재 가치 계산하는 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제가 그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게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 에피소드에서. 그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주식을 사기 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그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한 4개 정도만 살짝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뤄볼까 해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살짝만 다루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 마진을 계산하는지 좀 더 포커스를 둘까 합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DCF라고 해서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고 그래서 미래의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을 낳을지 측정을 해서 그 현금 흐름을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게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재 가치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율을 보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PE ratio, 뭐 PER이라고 많이 하죠. 그거는 분자의 시장 가격을 놓고 그 주식 가격을 놓고 분모의 기업의 순이익을 놔서 시장 가격이 1년 순이익보다 어느 정도 많냐. 아니면 뭐 Price to Book Ratio라고도 있고 그거는 시장 가격을 위에 분자에 놓고 분모에 장부가를 넣어서 장부가에 비해서 얼만큼 비싸게 팔리느냐. 그리고 Price to Cash Flow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을 보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냥 장부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장부가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시장가가 장부가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게 아니면 얼마나 싸게 팔리고 있냐. 그 장부가라는 거는 여태까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돈을 직접 넣은 돈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싸게 팔리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시계 예를 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재 가격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보고 그거를 시장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DCF, 비율, 장부가, 그리고 인수합병 시 적정한 가격 이렇게 크게 4개 정도의 내재 가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하고 내재 가치 계산한 것을 시장 가격에 비교를 해서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많이 낮았을 때 그때 주식을 사라. 그게 margin of safety입니다. 안전 마진입니다. 안전 마진이 클 때 사라는 게 워런 버핏이 조언을 하는 거죠. 이런 내재 가치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이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재 가치 계산 방법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고 쳐요. 그 회사에. 그러면 왜 이 안전 마진을 실행하기 어렵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전 마진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내재 가치 계산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DCF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DCF 방법을 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요. 그 안에. 왜냐하면은 미래를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우선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1년 앞도 어느 정도 현금이 나올지 모르는데 보통 이 DCF
이런 방법을 쓰면 앞으로 5년, 10년 어느 정도 현금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서 회사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우선 모르고, 그리고 그 현금 나온 거를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써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재 가치 계산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재 가치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마진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를 계산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아까 시계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갖고 이 시계를 살 거냐. 근데 봤을 때 시계가 100만 원인데 세일해서 80만 원에 팔려요, 지금. 그러면 20% 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20% 마진을 먹고 지금 내가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그 40% 마진에서 60만 원대까지 밑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주식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80만 원에 팔린다고 해서 내재 가치가 100만 원인 주식이 80만 원에 팔린다고 해서 50만 원, 60만 원으로 안 떨어지란 법은 없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참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일 때 내가 사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마다 계산이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선상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와 같은 선상에서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한다. 이거는 살 때 팔 때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 마진이 클수록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이 안전 마진이 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어도 사지 않고 이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은 하기 참 힘든 거죠. 일예로 워런 버핏 회사 파트너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그 배런스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주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매거진인데, 그 매거진을 보면서 찰리 먼거는 50년 동안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의 주식을 샀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매거진을 읽고 이 주식 괜찮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 한데,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그 매거진에서 추천한 주식 중에서 단 한 번만 샀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인내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식이 가격이 상당히 그 내재 가치보다 높지 않는 이상 팔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안전마진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렇게 안전마진을 실행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게 내재 가치 계산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재 가치의 범위를 계산하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내재 가치의 최저가, 최고가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지금 주식이 내가 계산한 최저가보다 많이 싸게 팔린다 했을 때 주식을 사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말했는데,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DCF가 있었고 비율이 있었고 장부가가 있었고 인수합병 시 적정한 가격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얻은 내재 가치를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의 최소 가격보다 많이 싸게 팔렸을 때 안전하게 이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라.
제가 찰리 벙거가 배런스 매거진을 50년 동안 보면서 한 개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개의 주식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여러 개의 주식을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개개인의 이해 한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주식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땐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주식을 봤을 때 내가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운 회사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다르다거나 내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제3의 요소에 의해서 많이 변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나는 이 주식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내재 가치를 계산을 못하겠다 하고 다음 주식으로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굳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게 참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MBA 학생들한테 말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워런 버핏은 내가 너한테 지금 20개의 카드를 주겠다. 그 20개 카드는 네가 주식을 한 번 살 때마다 그 카드에 표시를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를 샀을 때 표시를 하고, 2개 사면 2개의 카드에 표시를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가 평생 살면서 단 20번의 투자밖에 못한다. 그 말은 저희가 한 50년 이상 산다고 봤을 때 2년에 한 번 걸로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주식 리서치를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모를 때는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정말 확실하다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안다고 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워런 버핏이 20개 카드를 주면서 너는 평생 20번밖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거냐.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신중히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내가 잘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정말 잘 안다고 이해를 했을 때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를 만들고 그 내재 가치를 시간이 될 때 계산을 해보고, 주식 마켓을 보면 어쩔 때는 지금 현재 주식이 이 내재 가치보다 높게 팔릴 때도 있고, 그 내재 가치 범위 안에서 팔릴 때도 있고, 보통 다 범위 안에서 팔리겠죠.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팔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주식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재 가치 범위보다 싸게 팔릴 때, 최소값보다 많이 싸게 팔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무슨 스캔들이 나거나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때 주식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정말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경제적 해자가 아직도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팔았을 때 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와치리스트를, 경제적 해자가 큰 주식의 와치리스트를 만들고 계속 보고 있다가, 인내심이 또 있어야겠죠. 인내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엄청나게 주식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내재 가치와 비교를 해서 내재 가치보다 많이 낮으면 그때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주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참 힘든 조언인데,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어디를 가나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리고 사람이 자기 돈을,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항상 자기 주식이 얼마 되는지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을 이렇게 매일 확인하게 되면은 거기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휘둘릴 것 같으면은, 장기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은 주식 가격을 매일 확인하는 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을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팔지는 않습니다. 팔거나 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기질이 있지 않으면은 주식 가격을 매일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하루하루 사업을 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 보통 어느 정도 회사가 성과가 났는지 보려면 최소 3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 가격이,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투기적 자본이 많이 주식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안전마신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빨리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재가치 계산을 할 때 하나의 숫자보다는 범위로 계산을 해서 그 범위의 최소값보다 주식 가격이 낮을 때 투자를 하라. 두 번째,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넘어가라. 왜냐하면 많은 주식들이 내재가치 계산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중에서 주식이 많이 떨어진, 내재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주식을 눈여겨봤다가 그거를 사라.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주식을 확인해서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라. 그럴 거면 주식을 확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4가지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전에 투자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예전에 정말 50년대, 60년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벤 그레햄이라는 가치 투자의 장인이죠.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팔리는 주식만 사려고 했었어요. 한 예를 들면 예전에 다 망해가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댐스터 밀이라고, 이 댐스터 밀을 장부가의 25% 정도의 가격에 주고 인수를 합니다. 장부가 25% 가격이란 거는 그때 이 댐스터 밀의 운전 자본, 워킹 캐피털이라 그러죠. 운전 자본보다 낮은 가격을 주고 이 댐스터 밀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댐스터 밀에 들어간 돈이 워런 버핏 전체 포트폴리오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포지션을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댐스터 밀이라는 회사는 다 망해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이 투자한 돈이 워낙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 자본을 다 회수를 하고 돈을 벌었죠. 하지만 이게 C가 어프로치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담배꽁초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그 담배꽁초를 들어서 한 모금 빨고 그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그럼 그 한 모금이 투자자한테는 투자 이익이죠. 댐스터 밀 같은 경우는 다 망해가는 회사인데 마지막 한 모금을 워런 버핏이 빨고 버린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돈을 벌기는 했지만 이 가치 투자 전략의 문제점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워런 버핏이 이 담배꽁초 가치 투자 전략을 버리고 새로 갈아탄 전략이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당연히 싼 가격에는 인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가치 투자 전략으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스캔디라고 있는데, 시스캔디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이 가치 투자 이 새로운 방법에 처음 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장부가보다 3배나 더 되는 가격에 이 시스캔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는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순이익을 몇십 년 동안 이 워런 버핏 회사에 가져다 주는 걸 보고, 아, 나는 이 담배꽁초 가치 투자 전략보다 지금 이 새로운 투자 전략이 훨씬 좋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산 회사들이 코카콜라도 워런 버핏이 몇십 년 전에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요즘에 산 회사를 보면 애플. 이 애플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라는 건 모두 아시겠지만 이 애플도 워런 버핏이 보통 내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뭐 워런 버핏이 애플을 전체를 산 건 아니고 지금 워런 버핏이 한 5% 이상 애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주주가 된 거죠, 애플에. 그 워런 버핏이 유명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적당한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한 문장에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입장에서 본다면은 솔직히 예전 워런 버핏 아주 싼 가격에 사는 담배꽁초 가치 투자 전략이 더 맞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안전마진이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를 사는 것에 더 워런 버핏이 중점을 둔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가격이 비싸면 워런 버핏은 절대 안 삽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내재 가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빨리 이 내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그 비율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PE 레이시오나 아니면은 뭐 Price Book Ratio 그런 PER, 뭐 PBR 뭐 그런 식으로 한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율을 쓰면은 좋은 점이 내재 가치를 빨리 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 산정한 기업에 대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이랑 이렇게 비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안전마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좀 더 검색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이게 가치 투자에서.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해자와 같이 묶어서 나중에 투자를 할 기회가 계시면은 이 경제적 해자, 안전마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이해하고 경제적 해자가 좋고 안전마진이 큰 그런 회사가 나타났을 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회하고 이번 회를 통해서 워런 버핏 투자 철학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참 중요한 컨셉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이 두 개의 중요한 컨셉이 팟캐스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팟캐스트 웹사이트가 개설이 됐어요. 이 팟캐스트가 나갈 때쯤에는 벌써 다 개설이 되고 할 텐데 팟캐스트 웹사이트가 영어로도 되고 한글로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팟캐스트 웹사이트를 링크를 해서 올릴 건데 영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 잉글리시를 눌러서 팟캐스트로 가시면은 영어 가치투자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